시간에서 우리가 사무소 설치 등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법 조문을 통해서 3단 비교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92페이지 보니까 휴업하고 업무정지를 좀 비교했죠.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휴업은 뭐예요?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업무정지는 뭐예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못하고 강제적으로 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휴업은 기간 제한이 6월 법인데 업무정지는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쉬고 싶어도.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은 업무정지 행정관청이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월 초과해서 그죠? 업무정지 때릴 수 없는 것입니다. 6월 범위 내에서요. 그렇죠? 그다음 그 각 휴업 기간 중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말이죠. 우리 2번부터 8번 요 내용 한번 보죠. 자,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을 할 수 있나요? 이사.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그럼 가도 되는 거죠. 뭐 내가 이사 가겠다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사 가도 되나요? 갈 수 있죠. 헌법이 더 세다니까요. 우리 공인중개사법보다. 그 다음 폐업. 아우 좀 쉬다가 그냥 영원히 쉬고 싶어. 폐업해도 되나요? 그렇죠.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뭐예요? 하기 싫으면 많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폐업해도 되나요? 업무정지 때려? 빈정상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죠. 자기 마음이죠. 뭐. 자기가 문 닫겠다는데.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폐업 후에 신규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까? 휴업하다가 휴업 기간 중에 폐업했어요. 그래 좀 있다가 새로 다시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있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좀 쉬다가 폐업 다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단 부칙상 중개업자는 폐업 후에 신규 개설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개설 등록 요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양반들은 없다고요. 그래서 개시 의무도 없다고요.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폐업 후에 신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업무정지를 때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업해버려. 짱머리 굴린 거죠. 그리고 다시 개설 등록시키죠. 그럼 뭐예요? 업무정지 때리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결격사후 구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9페이지 보시니까 결격사후 구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39조 기준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들어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고요? 개설 등록할 수 없죠. 전템하고 연계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 그죠? 이주 등록, 이중 소속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업무정지 그렇고 그 다음에 중개행위 시 유등록 중개업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휴업을 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휴업을 했는데 그때 이 양반은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돼 있죠, 그렇죠? 글씨가 써 있는 거 그거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업무정지도 마찬가지. 글씨 써 있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그 대장에 써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에 사무소 유지 의무. 휴업. 사무소를 둬야 하나요? 둬야죠. 쉰다는 건 뭐예요? 잠시 문 닫는 거죠. 문 닫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정지, 그렇죠? 당연히 사무소 유지해야 되죠, 그죠? 사무소, 그러니까 우린 다 사무소 안 둘래. 임대료 아끼려고. 업무정지 때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의무. 요게 좀 어렵네요. 업무보증 설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죠. 그런데 휴업 중, 업무정지 기간 중, 휴업 기간 중, 업무정지 기간 중은 역시 그게 자발적이든 강제든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 만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업무보증 설정 의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소 유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업무보증 설정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그 다음 등록증을 반환해야 되느냐 보니까 휴업은 세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3월 초과 휴업 시에만 반환한다. 3월 초과 휴업 시.
그렇죠.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좀 제주도 이제 유채꽃 좀 구경으로 갔다. 그때 등록증 반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루 동안 오늘 우리 결혼식 있어가지고 말이야 문 닫고 이렇게 가려고 그래. 등록증 반환. 아이고 귀찮아. 서로 귀찮아. 그죠? 그러나 3월 초과 휴업 시는 반환합니다. 그래서 세모예요. 그래서 이후에 재개 다시 이제 일하려면은 등록증을 반환 받아야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가 있어요? 사무소 내 개시를 해야 될 의무물이죠. 3월 초과 휴업했다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내가 다시 오픈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그렇죠. 반환 받아야 가능하겠죠. 3월 이하 휴업 시는 반환할 필요가 없죠. 왜? 원래 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업무 정지 보세요. 보니까 등록증 반환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문 닫는데 뭐 그거까지 반환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간 중에 재개할 수 있느냐? 휴업 하다가 다시 오픈할 수 있습니까? 샷다문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죠. 업무 정지 강제로 때렸는데 올릴 수 있나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만료시 즉시 재개할 수 있느냐? 휴업은 세모예요. 역시 등록증 반환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그죠? 기간이 끝나면 즉시 재개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가능하죠. 등록증 그대로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역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을 통해서 3단 비교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출제원이 이 법조문을 갖다가 보기로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문 많이 읽으면 말이죠. 점수도 요약돼 가지고 나옵니다. 축소돼 가지고. 꼼수 부리지 말자고 그러니까. 요약문이 아니라 조문 번거롭긴 하죠. 사실. 일일이 다 읽어가지고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출제원이 이거 보니까 요약문 한 권을 따졌고 요약문 갖다 봅니까? 아니죠. 그렇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인데 당연히 법조문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법조문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93페이지 우리 설치와 공동사용 관련 사무소의 설치 관련 공동사용 관련 내용 한번 보죠. 법에 보니까 12조 이중등록 금지죠. 그래서 이중등록에다 빨간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3조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설치구진 형광펜으로 밑줄 쫙. 여러분은 12조 1항 2항 다 읽어보셨죠? 그러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데만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자, 13조 1항에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 금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나 1개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선생님, 단서도 없으니까 항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른 항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자, 거기 있죠. 3항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구는 뭐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 그는 뭐예요? 주된 사무소죠. 그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 금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중개업자는 천막 이런 거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천막 같은 거 떴다방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항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등이 접학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거 말이죠. 만약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필증 교부,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고필증 교부죠.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를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에 이를 통보해야 됩니다. 뭐죠? 통보죠.
이거 갖다 신고했나 그러면 안 됩니다. 통보입니다. 자기들끼리. 5항의 신고 필증의 재교부의 일을 준용합니다.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항의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무소 공동 사용이죠. 그렇죠? 자, 사무소 공동 사용했다가 형광펜을 밑줄 짜갑시다. 3항에는 그 분사하면서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사함에다 형광펜 밑줄 하시고요. 각각 이제 형광펜은 단독 테마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출제가 됐었고요, 많이. 그래서 6항의 중개업자는 이렇게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개업자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때는 공동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다른 거 없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종별 제한 없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고 부칙상 중개업자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나요? 에이, 중개업자 종별 제한 규정이 없잖아요.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칙상 중개업자고 법인인 중개업자가 한 사무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있죠. 종별 제한이 없다고요?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 제한이 있습니까? 2개 이상은 안 된다. 2개까지만 된다.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100개든 1000개든 관계없다고요. 그죠? 서서 근무든 그럼 네 자기가 이거죠. 그죠? 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뭐예요? 여기서 법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에 이제 분사무소 설치 나와 있죠. 그렇죠? 1항에 보니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구를 제외했죠? 포함합니다.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돼.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군별로.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제외고 어떤 때는 포함이고 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61페이지 한번 보시죠. 61페이지 령 13조 1항 령 13조 1항 2호의 다목을 한번 보세요.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죠. 그래서 거기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제외죠. 여기 제외죠. 그 다음에 어디서는 우리가 포함을 받는데, 그렇죠? 자,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 령 4조 1항 한번 보시죠. 가운데 보니까 시험위원회 관련,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안이죠. 여기서. 즉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냥 한 테마 그냥 이것만 탁 이렇게 빠져가지고 오지 마시고 각각의 테마를 비교 또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동차 합격을.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93페이지 15조 2항 보죠. 분사무소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항상 그러면 틀리죠. 다만 예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누구죠? 지역농협동조합하고 신탁에서 특수법인을 말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얘들도 분사무소 둘 수 있나요? 그렇죠. 법인이 중개업자니까. 분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자기 직원도 그냥 자격증 없는 직원 있어도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이지 59페이지 표 5번째 동그라미 되어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3항입니다.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첨부 서류를 어디에?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분사무소 소지직원이 아니고 말이죠. 그죠? 주된 사무소 소지관을 그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그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죠. 역시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5페이지 칙 그죠? 칙 11조 보세요. 두 번째 그 3단 비교표 밑에 시행규칙 11조 1항에 보니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말이죠. 이전 신고인데 그 괄호로 돼 있죠. 분사무소의 경우는 어디에 관할 등록관청이죠?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지를 관할 등록관청이 말한다. 와,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에 뭐 이제 93페이지 다시 와서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첨부 서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호, 2호는 없어졌고 3호에 보니까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인가요? 원본인가요? 4번이죠. 원본이라면 틀리겠네요. 와, 그렇게도 나오나요? 독헌 놈은 그렇게 냅니다. 공인중개사법 출제인 좀 독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교육은 우리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죠. 그렇죠? 받은 거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호에 보증 설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죠? 보증 설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게 주의해야 될 점이네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주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개설 등록 신청하는데 그때 첨부 서류에 이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면 알죠. 그렇죠? 보면 알죠? 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1페이지 칙 보세요. 4조에 보니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은 똑같이 있죠. 근데 업무보증 설정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호에 역시 93페이지에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보니까 첨부 서면에서 공통점은 뭡니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죠. 차이점은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유무죠. 그죠? 요거 잘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조 이제 사무소 공동사용에서 쭉 보시면은 개설 등록 또는 세 번째 줄에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중개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서식 등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별지를 다 보셔야 돼요. 별지 서식, 기재사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려보지는 않을지라도 그래서 그래도 읽어는 보셔야죠. 그래서 법제처 법조문 검색하시면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믿고 저는 다음 좀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령 보니까 이왕이 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자는 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시. 사무소는 개시에서 17조 법의 개시에서 이제 규칙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시행령이 아니라 어디에? 규칙. 그렇죠? 시행령에 세부적인 항목이 있다 그러면 또 틀리겠죠. 자, 보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이죠. 그렇죠? 분사무소 설치 원본이고 어디는 무슨 사본이 있었는데? 앞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때 그 첨부 서류에 뭐가 있었어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뭐였죠? 원본이었습니까? 사본이 4번. 여기는 뭐예요? 원본. 그 다음 중개수수료 실비요일 및 한도액 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다는 것입니다. 가로에 보니까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즉 해당되는 자가 아닌 자가 누굽니까? 우리 부칙상 중개업자가 되죠. 그죠? 이 양반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 요거 외에는 의무 게시물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거, 그쵸? 뭐 표창장, 좀 지도.
중개사무소 보니까 지도가 이렇게 걸려져 있던데. 그럼 그냥 자기들 편의해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죠? 의무 게시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지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MB 저기 9시 뉴스에 나오면 맨날 그 지도.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무소 게시물 보면 우리 맨날 지도만 걸어져 있어, 그죠? 너무 안타까워. 무엇이 안타깝냐면 말이죠. 전문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전문가들 이렇게 대담하거나 뭐 의사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른 뭐 교수들 인터뷰할 때 보면 늘 뒤에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책이 꽂혀져 있잖아요. 다. 본인들이 다 읽었을까요? 모를 일이죠. 하여튼 꽂혀져 있어. 이 읽었냐 안 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꽂혀져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아시죠 여러분이? 맨 첫간에는 공인중개사 한 권을 따자. 딱 비치고 아무도 안 꽂아도 됩니다. 좀 책을 부동산 관련 책 그리고 뭐 역사, 철학 뭐 이런 것도 다 한번 꽂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 그 책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네. 자, 크게 안타까워요. 책은 근데 없네요. 의무 게시물이. 그래서 비치도 없어요. 뭐 이러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말이죠. 시험에 부칙상 중개업자가 게시할 의무물인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개설 등록증이 있죠. 그 다음에 수수료 실비 요일명 한도표 당연히 그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 공인의 자격증 이거 없네요. 그 다음에 업무보전 설정 증명서 세 가지네.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소 명칭 관련해서요 보니까 그래서 위에 그 게시했다는 그 법률 17조의 게시에다 형광펜 밑줄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명칭에서는 18조 명칭에다 형광펜 하겠습니다. 자 1항에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그죠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또는이에요. 그리고 과 이런 거 아닙니다. 및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부동산 중개는 관계가 없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좀 걸리죠. 왜 걸립니까? 그렇죠. 부칙상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칙상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때려지게 됩니다. 이 양반들은. 그렇죠? 이 양반들은 그죠?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면요. 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냐? 그거는 거짓 표기에 들어가요. 거짓 표기.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거짓으로 표기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128페이지 보시면은 법 51조 3항 128페이지 법 51조 3항 그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그 2호에 보면 뭐예요? 쭉 읽어 보시면은 거짓으로 표기한 자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중개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부칙상 중개업자는 거짓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때려지게 되죠. 따라서 부칙상 중개업자는 말이죠. 그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OX 맞죠. 공인중개사무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자 중개업자는 그렇고요. 중개업자가 아닌 자 다시 94페이지입니다. 18조 이하 아닌 자는 당연히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말이죠. 공인중개를 갖다가 어떻게? 여의로 해가지고 TV 중개하나? TV 중개는 여의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아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요. 그 다음 3항에 중개업자가 이렇게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 여기서 중개업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죠. 대표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이죠. 그렇죠? 법인의 성명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시행 규칙에 보면 뭐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크기죠. 정확하게 몇 센치 이게 아니라. 그다음 다시 법 5항 등록관청은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하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대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행정대집행법이죠. 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죠. 어디서는 이 법 나왔었는데 그건 뭐죠? 우리 결격사유 벌금 300만 원 그죠? 여기서 그때는 이 법 위반이었죠. 이게 막 이제 그죠? 다른 테마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입니다. 자, 그래서 표시광고는 이제 빨간 펜으로 가볍게 밑줄을 긋죠. 법에서 표시광고 빨간 펜 밑줄을 하시고요. 자,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 이렇게 하려면은 대통령령이라는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대통령 보니까 뭐예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중개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입니다. 그렇죠? 항목이 총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몇 개라고요? 지금 2개 아니에요? 그건 호고요. 딱딱 끊어보세요. 4개입니다. 항목이 4개 이상인 것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닌 것은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하나 엉뚱한 거 집어넣고, 그죠?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인가요? 법인의 성명인가요? 대표자의 성명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대표자의 성명.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역시 아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이전하고 6번의 휴폐업. 이게 정말 우리 잘 나왔죠? 자, 법률 20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자 이전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1항에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한때입니까? 할 때입니까? 할 때는 하기 전이고요. 한 때는 하고 나서죠. 전이냐 후냐? 후에 나중에.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렇죠?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등록관청 이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7일은 왜 넣어놨냐면요. 헷갈리거든요. 다 어디서는 또 7일 우리가 봤거든요. 개설 등록 관련해서. 그래서 날짜가 나중이 되면은 이게 어디 날짜인지 정말 공인중개사법 그 일자가 정말 머리가 빙빙 돕니다. 그렇죠? 그래서 242페이지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일자는 말이죠. 그래서 총 10년까지 해서 총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7일자 칸에 보면 7일자의 개설 등록성 요 7일이잖아요. 7일자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 연수교육 통지 있죠? 요거 지워버립시다. 그죠? 현행법이 지금 살아있긴 하면 이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자, 뭐 7일 요거 있다는 거. 10일은 뭡니까? 보니까 그쵸. 첫 번째 나오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가 우리 대표적인 10일입니다. 7일, 10일이 참 헷갈려요. 자, 이렇게 그죠? 다시 95페이지로 해서 10일 이내에 국토교통시설법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죠. 허가나 통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하는 등록관청.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가로로 되어 있죠. 시장문서구청은 등록관청이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그죠? 제주도로 갔어. 서울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돼. 얼마나 사회적으로 낭비입니까?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2항에 보니까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서를 선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10일이 아니에요. 이건 또 지체 없이 관련서를 이전 후 등록관청이 송부하여야 합니다. 송부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게 말이죠.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나요? 이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분사무소 이전을 아무 때나 전국 어디로나 다 할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니죠. 왜? 주된 사무소 소지관을 등록, 그죠? 시군구에는 할 수가 없겠죠. 주사무소를 제외한 시군구니까. 그리고 다른 데 또 설치되어 있는 분사무소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개 뺀 지역에 한해서 분사무소 그죠, 이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분사무소 이전할 경우에도 역시 이런 송부 이런 절차가 있나요? 없죠. 왜 없습니까? 분사무소에 이런 업무는 대부분 다 어디서 말합니까? 그렇죠.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사무소 이전 시는 송부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의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일을 해. 이전 후. 거기 새 주인 만났으니까 새 주인. 그렇죠? 그 사람 혼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의 11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등에서 쭉 보니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보니까 이렇게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말이죠. 사항 보세요. 밑에 송부서류죠. 여기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11조 1항은 말이죠. 사무소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업자가 그죠?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제출할 서류죠. 그에 반해서 밑에 11조 4항, 측의 11조 4항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하는 서류죠. 요 두 서류가 말이죠. 지금은 보니까 이제 알겠지만은 나중에 되면 참 헷갈립니다. 그거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부한 서류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전 신고를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렇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개설 등록증이 아니죠? 위에는 뭡니까? 사무소 등록증, 개설 등록증이죠, 그죠? 밑에는 개설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이죠.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관련 서류.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거 송부해야 돼요? 요 관련 서류를. 왜냐하면 법 20조 3항이 뭐예요? 행정처분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해야 되니까. 알아야죠. 그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내줘야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 다음 다시 11조 2항 보겠습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래서 신고 설치 신고 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야 한다고요. 그죠? 재교부. 공짜인가요? 아니죠. 수수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우리 48페이지 전테마 연계입니다. 자, 48페이지 보시면은 수수료 나와 있죠. 거기에 재교부 나와 있죠. 그 4호하고 49페이지 보면은 그 4호. 그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그렇죠? 나와있죠. 그 다음 밑에 당부 표시 보니까 말이죠. 서식상 사무소 이전 신고자 하는 자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그렇죠? 납부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재교부를 하니까 이렇게 공짜 없다 이거죠. 그렇죠? 변경사기 교부할 수 있다. 다시 95페이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를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죠? 제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들 디테일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마지막으로 휴폐업이에요. 그래서 휴업 법률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서 휴업하고 폐업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1항의 중개업자는 3호를 초과하는 휴업 이렇게 되어 있죠.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데에는 등록관청에, 그 외에는 아닙니다.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자는 경우도 또한 같다. 역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죠. 초과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오른쪽에 그 3항의 령의 요양, 입영, 취약 그 밖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경우이겠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뭐 대통령령 출처 나와 있죠. 보니까 령의 18조에서 쭉 읽어보시면은 쭉쭉 보시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 그죠? 등록증 첨부는 가로에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휴업기간 변경이나 재개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밑에 당구 표시를 해서 필기지를 써놨습니다. 괄호의 내용도 시험에 나온다고요. 괄호. 그러니까 점까지, 컴마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에 또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전자문서의 신고를 포함한다. 그렇죠? 전자문서 신고는 뭐예요? 재개, 그다음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에 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 전자문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역시 당호 표시를 또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재개 신고를 즉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또 관련 서식들이 있죠. 시계 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7번째 간판 철거되는데 법률을 하나밖에 없네요. 간판 철거에다 빨간 펜을 밑줄을 하시고 중개업자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다음에는 7일 이내 아니죠. 10일 이내 아니죠.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죠. 한 경우입니까? 할 경우입니까? 한이죠. 한 니은자입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신고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받은 경우, 그렇죠? 업무 정지 없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행정 대집행 할 수 있다. 해가 누가 등록관청이 다른 뭐 시도시나 국토교통부장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사무소 관련 행위 제한과 그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우리가 가장 디테일하게 법 조문까지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